안녕하십니까. 2024년 1월 12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 방문 중에 했다는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조금 전에 나왔습니다. 이른바 비속어 논란 뭐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결국 외교부가 이겼고 MBC가 졌다. 이 발단은 2022년 9월 21일 미국 뉴욕의 글로벌 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 이게 끝나고 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면서 주변 사람들 있는데 국회 이 땡땡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MBC가 자막을 달아서 보도를 한 겁니다. 여기에 핵심은 비속어 국회 이 땡땡 이 말이 있었느냐, 그 다음에 바이든은 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요거죠. 요 두 가지가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MBC가 자막을 달아서 보도를 하니까 김은혜 당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지금 다시 들어봐 달라,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림은 이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안 해주고 날리면, 그러니까 이 국회라는 거는 우리 국회다, 미국 의회가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이든은 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날림은 이렇게 얘기했다. 승인 안 해주면 승인 안 해주고 날림은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 이제 이런 대목입니다. 자, 근데 외교부가 이제 MBC를 상대로 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해달라, 이렇게 당연히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러니까 MBC가 이거 허위보도 아니다, 그러면서 정정보도를 거부했습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정정보도 이제 서로 논란이 붙으면,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요, 그렇게 되면 법원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법원으로 갔겠죠. 그래서 이제 외교부가 대신해서 소송을 했는데, 쟁점은 뭐 이제 하나로 이렇게 줄이면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이 중에 어떤 게 맞느냐, 이게 쟁점이 됐습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보면 외교부가 과연 정정보도를 청구할 권한이 있느냐, 이것도 쟁점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거는 법률적인 쟁점이고,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했느냐 아니냐, 근데 이제 윤 대통령은 아니라고 하고 MBC는 그게 맞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제 소송이 붙은 거죠. 그동안에 저는 어떻게 얘기를 해왔냐면, 저도 수십 번 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수십 번 들어도 바이든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들으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날리문이라고 생각하고 들으면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알 수 없는 내용이라는 거죠. 저희도 이 방면에 수십 년간 종사를 했지만 적어도 그냥 우리 사람의 귀로 들어가지고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다. 그러면 결국 기자들의 보도 윤리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가 들어봐서 도저히 모르면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맡겨야죠. 왜냐하면 이 음성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발언 내용을 가지고 소음을 다 기계적으로 제거합니다. 그렇게 하고 딱 그 단어만 가지고서 판단을 하게 되죠. 소음을 다 제거. 이거는 과학입니다. 과학. 소음을 제거하고. 그래서 그때 보면 숭실대 소리공학연구소인가, 거기에서도 이걸 갖다 놓고 판단을 했는데 판단이 안 되더라. 이게 뭔지 판단이 안 되더라. 이렇게 한번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사라고 해서 무슨 재주로 이걸 판단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판사라고. 판사도 결국 전문가 얘기를 들어야 되겠죠? 판사가 들어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테니까. 뭐 판사나 저희나 뭐 들어서 그걸 해독하는 능력이야 뭐 비슷할 테니까. 그러니까 판사도 당연히 안 되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감정한 사람이 이철형 녹취분석연구소 대표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법원에다가 지난달에 감정 불가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법률적으로는
우리나라 거의 최고의 전문가라는 사람도 감정이 불가능한데 그럼 MBC가 이 사람을 능가하느냐? 이게 쟁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MBC가 그러면 바이든은 이라고 자막을 달아서 내보낼 정도면 그 근거를 제시해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 맡겼더니 그냥 내가 들어봤더니 이거더라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건 소송에서 이길 수가 없죠. 내가 들어봤더니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그 기자가 들어봤더니 그렇더라? 그거는 기자가 잘못 들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자가 잘못 들어서 잘못 보도를 해놓고서 난 책임이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전문가가 감정 불가. 그래서 오늘 물론 1심입니다. 결정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정정 보도문을 통상적인 진행 속도로 1회 낭독하고 낭독하는 동안 우의의 정정 보도문의 제목을 통상 프로그램 자막과 같은 크기로 계속 표기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 했을 경우 얼마의 벌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자, 물론 이건 1심이기 때문에 2심과 3심 계속 있을 걸로 보입니다. MBC가 이제 불복하고 끝까지 가겠죠? MBC 어차피 자기 돈도 아닌데 끝까지 가겠죠? 그런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죠. 2심과 3심도 어차피 2심 판사, 3심 판사, 대법원 판사가 뭘 근거로 이걸 판단하겠습니까? 이거는 자기의 어떤 합리적인 사고 이런 거로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이거냐 그거를 자기가 들어봐서는 모를 거고 2심 판사, 3심 판사가 듣는다고 해서 그게 알겠습니까? 결국 그 사람도 전문가한테 과학적인 전문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거고 과학적인 전문가는 1심에서 이미 나왔습니다. 감정 불가로. 2심, 3심 큰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바이든이냐 날리문이냐 하는 거는 저는 이미 이 1심에서 전문가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문가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건 사실상 끝난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자 수십 년 했다고 늘 말씀을 드리지만 기자의 보도 윤리는요. 자기가 들었을 때 잘 모르면 전문가한테 물어보고 전문가도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는 이렇게 들린다 라고 하면 그 전문가를 인용해서 요렇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듣기는 이런데 전문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해야 이게 보도윤리에 맞는 거고 그래야 사실은 이런 외교부나 이런 데의 소송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소송을 당했을 경우 얼마나 이런저런 회사의 이미지 실추 이런 거 MBC가 그런 좋은 이미지가 별로 있을 것 같지도 않지만 어쨌든 MBC의 이미지 실추 이런 거는 MBC 기자들로서는 불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기자로서의 AB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잘 모르는 거 그냥 자막에 달아서 툭 해놓고서 이게 맞아 이렇게 우기려면 우기는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 근거는 특히 이런 경우는 과학이어야 한다. 과학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잘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 거죠.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모른다고 하면 기사를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MBC가 무리하게 기사를 썼다가 이런 일을 자초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팩트가 이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사실은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제가 아무리 들어도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왜 아는 것처럼 보도하느냐. 저는 오늘 그 판결의 핵심 내용이 그거라고 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써야 되는 거죠. 안 쓰거나 모르니까 안 쓰거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마치 자기네들이 다 아는 것처럼 자막까지 달아서 이런 화를 자초했다. MBC 기자들은 기자의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 되겠다. 특히
이 해당 기자는 기자의 기본을 배워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